문화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박종인. 이분 칼럼 참 깊이가 있죠. 역사에 밝은 분인데 역사 탐구하고 문화재 탐구하고 이런 분이 땅 이런 것도 또 탐구하고 이런 분인데요. 오늘 의미 있는 칼럼입니다. 제목이요. 조선시대 사또보다 못했던 문정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선왕국은 법체계는 완벽했다. 백성과 공무원을 그물처럼 관리하고 감시하고 보살필 수 있는 각종 성문법이 완비돼 있었다. 법대로만 운영했다면 조선은 낙원이 됐을 텐데 실천은 다른 문제였다. 대전 통편에는 고과라는 항목이 있다. 사또들 인사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여기 제시돼 있다. 이름에서 수령칠사다.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업무 고과 체크리스트다. 내용은 이렇다. 매년 말 관찰사는 수령칠사 실적을 왕에게 보고한다. 논밭과 뽕밭을 성하게 하고 논상성, 인구를 늘리고 호구증, 학교를 일으키고 학교흥, 군정을 바르게 하고 군정수, 부역을 고르게 하고 부역균, 송사를 간명하게 하고 사송간,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을 그치게 하는 것 간할시이다. 며칠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본다. 훌륭한 사또였는가? 먼저 논밭과 뽕밭을 성하게 했나? 성하게 하지 않았다. 서울 명동과 종로 상가에 가보면 안다. 임대라는 안내문을 유리창에 붙여놓고 세 집 건너 하나씩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 안다. 인구를 늘렸나? 못 늘렸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0.84명이었다. 저출산 대책에 목숨을 걸겠다는 정권이었다. 학교를 일으켰나? 무너뜨렸다. 자사고와 외고의 가한 행위를 기억하는가? 학생과 학부모와 여론이 일치단결해서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폐지를 밀어붙였다. 코로나 대책이 난장판이 되면서 2년 동안 정상 수업은 사라졌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굳이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군정을 바르게 했나? 더럽혔다. 현역군인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북한이 미사일을 날려댈 때 문재인 정부는 꼬박꼬박 불상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외쳤다. 부역, 그러니까 세금을 고르게 했나? 구한말의 버금가는 무명 잡세 시대였다. 좌파 정권의 특징인 부동산 가격 앙등 현상은 문재인 정권에도 재발했고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늘려서 시민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송사를 간명히 했는가?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통령 부인 외유를 비판한 기자에게 가짜 뉴스라면서 소송을 걸었고 패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던 시민 또한 고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하했다. 취임 직후 그 어떤 조롱도 감수한다고 했던 대통령이었다. 마지막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을 그치게 했는가? 짤짤이 논쟁으로 대미를 장식한 정권인데 무슨 고과가 필요한가? 정권 자체가 성추행과 부패로 점철됐는데 수령칠사 가운데 이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 부분에 관해서 이 정권은 역사에 길이 남을 낙제생이다. 수령칠사 고과에 합격한 수령은 더 기름진 마을로 영전하거나 포상을 받았다. 주민은 선정비를 세워 그들을 기렸다. 선정비 이름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영세불망비, 떠나도 생각하겠다는 거사비, 자기네를 아끼고 사랑해 줬다는 애율비 등이다. 웃음보따리가 터진다. 조정에서 선정비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선정비가 전국 팔도에 널렸다. 그 가운데 많은 돌덩이들 주위에는 선정비까지 강요한 악정과 원한밖에 없다. 나흘 남은 이 정권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대통령 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역대 대통령들 관행인데 뭐가 문제냐라면서 금과 은과 루비와 자수정을 박아넣은 억대 무궁화 대훈장을 스스로 결제했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는데 관행이라면서 받기로 했다니 할 말이 많지만 관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찬양에 맞지 않는 군주가 있다. 정조다. 정조는 말년에 스스로를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불렀다. 만갈래 강을 비추는 밝은 달의 주인 되는 늙은이라는 뜻이다. 국정장악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본인만의 길이며 진리라는 오만과 자만이기도 하다. 이제 나흘 남았다. 이 나흘 동안 꼭 자문해보라. 내가 수령칠사를 이행했는가? 내가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는가? 선정비를 세울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조선일보 박종인 선임 기자의 매서운 칼럼입니다. 문정부, 문재인, 역대 최악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제대로 문재인이 안내했는데 스스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군주 노릇,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거짓투생이에 이런 대통령은 역대 본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 겁니다. 역대 왕을 통해서나 대통령을 통해서나 국가 원수로서 군주로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최악가 낙제생입니다. 국민들이 욕을 달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스스로 훈장을 결제하고 훈장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검수완박을 꼼수로 국무회의를 오전에 하는 게 여태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오후로 돌리는 꼼수를 펴가면서 검수완박을 땅땅땅 쳤는데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돌아갈지를 자기가 내린 그 땅땅땅 판결로 이제 자신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을 갈 겁니다. 그 땅땅땅이 문재인의 운명 종쳤습니다. 땅땅땅. 마지막 남은 구명보트였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일말의 희망을 야만 가진 국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랬더라면 좌초하는 난파선에서 헤엄치고 나와서 구명보트를 타면은 목숨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줄을 마지막 땅땅땅 치는 바람에 하늘의 원성, 국민의 원성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모면할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물론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땅땅땅.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 땅땅땅. 최악의 대통령 땅땅땅. 역대 최악은 누굽니까? 연산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역대 최악입니다. 5천년 역사에 군주로서는 최악의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낙제를 했는데 법을 너무 많이 위반해가지고 낙제하고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 가야 돼요. 일말의 동정심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끝까지 끝났습니다. 문재인은. 여기서 이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마지막에 이렇게만 안 했어도 한민병 같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도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비극을 맞으니까 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감옥 가는 그거는 막자. 잘못을 했어도 그거는 봐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땅땅땅으로 그것마저도 그런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느라고 대통령들 했는데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한 거 있는데 그때마다 감옥을 보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감옥까지는 보내지 말자 이런 동정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땅땅땅해서 그냥 거기서 안 돼. 감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왔지만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하잖아요. 정조가 만래 강을 비추는 달의 주인이 자기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천하가 자기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오만과 자만이 문재인에게도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 칭찬했잖아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보수 언론 때문에 평가가 절해됐다. 뭐 백서를 만드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자화자찬해요. 그 사람 뇌구조를 진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자화자찬까지 할 수가 있는지 검수완박 땅땅땅 지 측근들 살리려고 그렇게 쳤다 그래. 야비하다. 그렇게 생각해. 자화자찬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니 여태까지는 자기가 살려고 지지율 높이려고 정치적으로 자화자찬했다고 쳐. 마지막 국무회의야 마지막. 거기서도 자화자찬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만재를 불렀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데요. 뒤안길로 그냥 곱게 못 갑니다. 너무나 많은 원한을 지어줬고요. 너무나 많은 슬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어요. 고치지 않고서는 화병에 국민들이 다 죽습니다. 법을 국민들은 지키고 국민들은 세금 또 받고 내는데 지는 법을 안 지키고 퇴임 후에 연금을 1,400만 원이나 받는데요. 그런데 그거 세금을 또 안 낸대. 아니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인데 봉사는커녕 떼돈을 벌면서 세금을 안 내. 국민들은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오고 차압 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감옥도 보내잖아요. 세금 때문에. 지는 세금을 안 내요. 국민들 세금 빚 빨아먹으면서 살았으면서 얘 도둑놈 아닙니까? 싹 다 이제 안 돼요. 허경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퍼센테이지에도 나왔잖아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분들은 왜 허경영을 응원했냐면요. 싹 다 삼천교육대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했던 사람. 현역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정치했던 사람은 다 삼천교육대 보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 안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통쾌하게 생각한 분들이 허경영을 지지했어요. 허경영 씨가 또 다소 논란도 있고 허황된 행동이나 발언도 하지만 그 말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싹 다 삼천교육대 보낸다고 그러고 특히 문재인 이 세비 안 받게 하겠다는 거. 국가에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받아놓고 세금을 안 내. 도둑들이야 도둑들. 그리고 국가 세금으로 자기 살 집을 어마어마하게 아방국처럼 고치고 지 돈으로 고친 것도 아니에요. 경호동 만든다고 국가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조선시대에 어떤 왕보다도 극악무도하고 무능하고 나쁜 수식어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다 갖다 붙이면 돼. 다
다 들어맞아요. 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람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용어 있잖아요. 그거. 거기 여기 다 들어가면 돼요. 그거에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박종인 선임 기자의 조선시대 사또보다 못했던 문재인 정권 신랄한 지적이었습니다. 못했죠. 두고 보십시오. 그 역사는 판명하고요. 그 민심 천심이 판정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낼지 지금부터 기대하겠습니다.